그동안 이번 다던에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삼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사다리꼴이 어떤 도형인지 살펴볼까요?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다리꼴에서 이와 같이 평행한 두 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한 변을 윗변이라고 부른다면 나머지 한 변이 아랫변이 되는 거예요. 꼭 위에 있어서 윗변, 아래에 있어서 아랫변이 아니라 하나를 윗변으로 약속하면 나머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아랫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부르기로 우리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다리꼴을 이렇게 나눠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구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눠서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 두 개를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을 만든 다음에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두 개를 만들어서 뒤집어서 붙였더니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되었네요. 이때 처음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붙인 것이므로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평행사변형의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곱해줬는데 이때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사다리꼴이 높이와 같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써서 식을 정리해 준다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 하나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삼각형 두 개가 생기죠.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기역 삼각형과 니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기역 삼각형부터 봅시다.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밑변은 사다리꼴에서 무엇과 같은가요? 바로 사다리꼴에서 윗변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으로 정리해주면 윗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까지 해주면 기역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니은 삼각형은 밑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사다리꼴의 아랫변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니은 삼각형의 넓이는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 한 방법대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에 연습했던 것처럼 사다리꼴 두 개를 뒤집어 붙여서 큰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네요.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이때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살펴봤더니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빈칸에는 5 더하기 11이라고 써주고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겠죠. 높이가 6cm이므로 빈칸에 6을 써주고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5 더하기 11은 얼마인가요? 1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높이인 6을 곱해 줍시다. 6, 6에 36,
그리고 6일은 6이므로 거기에 3을 더해주면 96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산을 끝내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나누기 2까지 계산해 준다면 이 처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는 48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사다리꼴 2개를 뒤집어 붙여서 큰 평행사변형을 만든 뒤에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을 2로 나누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여 구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제 142쪽의 2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아랫변의 길이가 7cm인 사다리꼴입니다. 이 변이 아랫변이라는 뜻이네요. 윗변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구해보라고 했네요. 우리 사다리꼴에서 두 밑변 중에 한 변이 윗변이면 다른 변은 자연스럽게 아랫변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7cm인 변이 아랫변이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밑변이 윗변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윗변의 길이는 15cm가 되겠네요. 높이는 무엇인가요? 윗변과 아랫변, 즉 두 밑변 사이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cm가 아니라 11cm인 이 변이 높이가 되는 것이죠. 아랫변과 윗변 그리고 높이는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봅시다. 8번 문제예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윗변과 아랫변 중에 한 가지만 구해주면 되겠군요. 넓이를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변을 윗변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한 값이 96제곱미터가 나왔다는 뜻이겠죠. 그럼 먼저 나누기 2를 하기 전에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볼까요? 96에 나누기 2를 하기 전에 값은 반대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이 192가 됐다는 뜻이네요. 이 값에 곱하기 8을 한 게 192가 됐다는 말은 결국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192를 8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8로 나누면 그 값은 얼마인가요? 24가 되는 거예요. 즉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값이 24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15라는 값을 알고 있으므로 빈칸 더하기 15가 24가 되려면 빈칸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할까요? 9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칸에는 9m, 9를 쓰면 되겠군요. 한 문제만 더 이어서 풀어봅시다. 10번 문제예요. 도형에서 사다리꼴 니은의 넓이가 삼각형 기역의 넓이의 4배라고 했군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면 먼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보면 되겠죠. 삼각형의 밑변을 9cm라고 한다면 이때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가 10cm가 되는 것이므로 삼각형의 넓이는 9 곱하기 10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45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것의 4배라고 했죠. 그럼 사다리꼴은 4라고 쓸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45에 곱하기 4를 한 값인 180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뜻이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빈칸을 윗변이라고 약속을 한다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여기 나와 있지요. 10
나누기 2를 계산한 값이 18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2를 하기 전에 이 값은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므로 180 곱하기 2는 360이었다는 뜻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게 36이래요. 그럼 곱하기 10을 하기 전에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기만 한 값은 36만 나왔다는 뜻이죠. 빈칸 더하기 25가 36.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수는 얼마가 되는 건가요? 11이 되는 거예요. 즉 빈칸에 알맞은 수는 1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수포자를 넘어서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145쪽의 4-1번 문제 살펴봅시다. 마름모 안에 또 다른 마름모를 그렸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라고 했군요. 우리 이와 비슷한 문제 전 시간에 풀어봤잖아요. 마름모, 큰 마름모에서 가운데 있는 작은 마름모의 넓이를 빼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풀이 과정을 같이 한번 써봅시다. 큰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대각선과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한 대각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티미터인가요?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므로 계산해주면 18cm가 되는 것이죠.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이므로 6과 6을 더해준 값인 1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나누기 2를 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18 곱하기 12를 계산해 볼까요? 18 곱하기 12는 28에 16, 2를 올려주면 3이 되겠죠? 1, 8은 8, 그리고 1 곱하기 1은 1이므로 이것을 더해주면은 216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216에서 나누기 2를 해서 계산해 줘야겠죠? 108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작은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작은 마름모에서는 알아보기 쉽게 쌤이 좀 지울게요.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3 더하기 3이므로 6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대각선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12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6 곱하기 12를 계산하면 72인데 이것을 2로 나눠주면 36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마름모의 넓이인 108에서 작은 마름모의 넓이인 36을 빼주면 된다고 했으므로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7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죠. 답을 쓸 때는 꼭 이렇게 단위까지 써주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까지 잘 풀어줬어요.